안녕하세요. 흐름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이 있는 경우,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이나 회복 이런 걸 신청하게 되죠. 저는 사실 개인회생 회복 이건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뭐 어떤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요즘은 보통 3년, 길어봐야 5년인데 대부분 3년 이내에 종결이 되죠. 3년만 딱 고생하면, 그러면 3년 후부터는 내가 신용이 이제 보통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빚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금융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인가받고 면책받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내 신용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라가고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거래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나씩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후 꼭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인가가 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신은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땅땅땅까지는 안 때릴 것 같지만 좌우간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원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3년간 입금을 하게 되는데, 자, 인가를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여기서 급여 통장 변경.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 급여가 국민은행으로 들어와.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 채권 목록 중에 국민은행이 있어. 혹은 KB 국민카드가 있거나 같은 국민 계열이죠. 금융지주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들어가 있지 않는 은행, 다른 은행, 그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개인회생 면책받고 혹시라도 대출 받을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가장 우대를 해주는 은행이 어디예요? 바로 이 급여 받는 은행이거든요. 근데 해당 급여 받는 은행이 개인회생 신청 목록에 있었어. 채권자였어. 그러면 개인회생 면책 받아쳐요. 그럼 법원에서 성실히 잘 3년간 납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금이고 이자는 탕감받습니다. 땅땅땅 하고 딱 끝나. 그럼 국민은행에서 해당 은행에서 더 이상 채권 출신을 못 하잖아요. 모든 빚이 다 끝나니까, 종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채권 출신을 못하고 법적으로도 모든 게 완결됐다고 치지만 국민은행 전산, 내부 전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삭제가 될까요? 아니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3년 다 조금씩 갚아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됐어. 그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돈 빌려주라게. 그러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니까 끝났다 치지만 돈 빌려주라고 하면 내가 또 빌려주고 싶겠어요? 이전에 내 돈 띠먹었는데 다 못 받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부 전산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받는 은행을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고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면책. 여기로 한다. 이제 3년이나 5년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면책을 받고 면책 결정문까지 싹 받았을 때 이제부터는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면책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신용카드 발급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나면은 대부분은 신용점수가 나이스는 700점대, 올크레딧은 600점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요. 면책을 받고 나면은. 대신에 이제 자기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소득 증명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 문의를 해가지고 발급받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이전에 내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카드사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포함되어 있는 카드사는 이 사람 옛날에 우리 거 카드수가 안 갚았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알아봤어. 신용카드사 한 두세 군데 알아봤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게.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멈추지 말고 햇살론 카드라고 있습니다. 햇살론 카드. 이것은 저기죠.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이죠.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햇살론 카드는 현재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카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모든 신용카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있겠죠. 그런 조건이 맞춰져야만 발급은 되겠지만 일단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햇살론 카드가 발급률이 훨씬 더 높아요. 다만 한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발급받아. 이렇게 했는데도 햇살론 카드마저도 안 돼. 카드마저도 안 돼. 햇살론 카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볼 것이 이제 제휴카드라고 해가지고 이 제휴카드라는 이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도 그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그 제가 없는 카드 중에 뭐 그쪽에서 원하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발급해주면 뭐 할인 뭐 캐시백으로 넣어준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발급한 적이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다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단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가장 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거 이용하면 바로 또 신용 하락이에요. 자, 이렇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는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책받고 뭐 나이스가 780에 KC가 650이라 쳐요.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를 받고 한 3개월만 지나보세요. 신용지수가 쭉쭉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그만큼 신용카드. 왜 그러냐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면책을 받게 되면 내가 최근 3년 이내에는 금융거래가 없어요. 금융거래가. 그래서 모든 금융사에서, 이 사람이 대출을 잘해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없는 건지, 연체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아주 소액씩만 이용해야 돼요. 소액만. 한도 내에 30% 미만. 그러면 그게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점점 이 사람이, 대출 받았을 때, 신용카드 쓴 것도 어차피 대출이잖아요. 잘 갚구나. 연체 없이 잘 갚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신용수가 더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자, 두 번째로는 장기 연체 이력 삭제. 자, 이게 뭐냐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장기 연체 이력이라는 게 나섭니다. 장기 연체 이력이란 것은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 남는 이력이에요. 우리 일반 뭐 개인회생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반인들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 장기 연체 이력이라는 게 남죠. 갚았다 치더라도 남죠. 이 장기 연체 이력은 5년간 기록이 남아요. 5년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이걸 3년짜리를 이용했다 쳐. 그럼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잖아.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회생으로 인한 장기연체,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연체한 적이 없는데 너무 빚지만 도저히 못 갚겠어. 이제 다음 달부터 연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에이 나 더 이상 못 갚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회생 인가받는데 보통 한 3개월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장기연체 이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장기연체 이력이 생겼다면은 면책을 받고 나면 이걸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사에서는 이걸 삭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사에서 우리 안 되는데 삭제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는 거예요. 나 그러면 금감원에 나 이거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제 못 해주시겠어요? 나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 하고 민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도 삭제가 안 되는지. 만약에 그래도 삭제가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건 개인 회생 때문에 발생한 연체 이력이 아닐 확률도 있어요. 이 말은 곧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회생 때문에 발생한 장기 연체 이력은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는데,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체를 한두 번씩 했어. 그러다 연체 갚을 능력도 없고 도저히 이제 이 빚 못 갚겠다. 그래서 개인 회생 그래서 신청을 하게 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회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장기 연체 이력이 아니라 이미 연체를 먼저 발생시켜 놓고 나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삭제가 안 되죠. 자,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되신 분하고 삭제 안 되신 분하고 그 신용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또 차이가 큽니다. 왜? 장기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연체 이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만 좀 잘 쓰고 신용거래만 잘 하면은 신용점수가 빵빵 올라가죠. 근데 내가 아무리 신용관리 잘하고 뭐 이런 카드 잘 쓰고 있어도 연체 이력이 남아있으면, 연체 이력이 뭐예요? 나 과거에 대출 받았다가 연체한 사람이다 하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연체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체 관리 잘해도 빵빵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슬금 안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요. 근데 슬금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받고 그리고 장기연체 이력 꼭 삭제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최대한 빠르게 신용점수를 올리시길 바란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내가 금융거래 할 때,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해야 될 때는 내 옳은 신용점수, 내 신용점수로 모든 게 다 주어지잖아요. 금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개인 회생 중에 대출을 안 받았다는 분들, 대출을 이용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개인 회생 내가 힘들게 대출 신청을 했는데 내 거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 다 입금해 주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대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대출을 받았겠어요? 대부분 이제 고금리 대출이에요. 고금리 대출. 다 10%대 중후반, 20%짜리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루빨리 이걸 이제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저금리로 대안하고 나면 이자 지출도 줄지만 또 신용 점수도 또 빨리 올라가니까.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이 과정. 카드 발급받고 그리고 장기연체 이력 삭제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 회생용 대출 이용하신 분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야.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생 중에 한 3천만 원 이용했어. 그러면 장기연체 이력이 다 삭제가 되었다. 그러면 신청해도 돼요. 바로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3개월 정도 뒤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연봉만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봉보다 더 많거나 연봉 비스꾸름하게 연봉이 5천인데 4천 이상 이렇게 받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저금리 대안대출을 하루빨리
신청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가 많으면 은행권, 1금융권에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내야 돼. 그래야지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장기연체 이력이라든 이거 삭제는 이건 무조건 기본이에요. 장기연체 이력이 삭제 안 되면 저금리 대안이 안 돼요. 장기연체 이력을 삭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신용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신용이 좀 은행권에서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 내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정이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지나야지. 그러면 좀 더 많은 1금융권에서의 자금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고금 대출을 대부분 다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자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삭제 요청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신용관리 잘해야 돼요. 무조건. 이건 신용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관리 잘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뒤에 저금리 대안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분명 훨씬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후이긴 하지만 면책 전에 인가만 받고 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급여통장 변경하는 거, 그리고 면책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받는 거, 신용카드 안 되면 햇살론카드나 제휴카드라도 발급받아가지고 이용을 하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장기연체 이력 삭제. 이건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한 장기연체 이력이라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삭제하시고, 혹시라도 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 이용하신 분이 있다면 삭제 요청하시고 3개월 정도 뒤에 저금리로 꼭 대안을 하셔서 이자 지출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